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주식하자.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현재 뭐 리딩 끝나고 상담도 끝내고 나서 지금 방송을 빨리 키게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오전쯤으로 영상을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 100만 원으로 1천만 원 만들기 컨텐츠를 올렸는데 제가 종목을 못 가렸어요. 아예 생각을 못 한 거죠. 왜냐면 계속해서 상담은 들어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거를 컨텐츠를 바로 찍고 편집을 하고 올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목을 미처 못 가린 거예요, 이걸. 그래서 아뿔싸. 사실은 아예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텐데 저희 독자님 중에서 주식 투자마을 유튜브 독자님 중에서 이제 윤호 독자님이 제가 진짜 댓글도 엄청 열심히 달아주시고 활동도 열심히 해주셔서 요새 들어서 정말 조금 대화도 많이 주고받고 하는데요. 윤호 독자님께서 종목 안 가리셔도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봤더니 진짜 종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정 버튼을 눌렀는데 조회수가 한 20에서 25 조회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보신 이제 독자님들은 제가 책임을 안 집니다. 절대로 종목을 봤다고 해서 추격 태우지 마시고요. 아무튼 오늘 시장 흐름이 좋아서 아까 오전에 제가 수익률이 25만 원, 20만 원? 거의 20만 원 가까운 돈을 벌었고 100만 원 기준으로 25%에 대한 수익률을 벌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올랐어요. 그래서 평가손익이 23만 7천 원에 수익률은 6.74% 나왔고요. 총 평가 금액은 131만 원이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못 봤어요. 종목을 아예 들여도 못 봤고 왜냐면은 지금 뭐 리딩 문의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지금 독자님들 중에서도 채널 보시면서 저희 어플리케이션 다운받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아예 제가 들여다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오늘 마지막까지 흐름이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한 미수 종료일이어서 미수거래 반대매매 나가는 날이어서 내일은 장중에 입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컨텐츠를 봐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조회수가 뭐 100, 200, 300까지 넘어가는 그런 정말 긴장되는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호 독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주가 시작됐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이런 수급에도 불구하고 기분은 썩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일단 좋아할 게 없는 게 수요일 날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발표가 남았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남았는데 뭐 예상보다 웃돌면은 상관이 없지만 이 기준에서 오늘 날짜로 해서 WTI 텍사스 중류질 원유 선물이 또다시 10%대까지 지금 장중에 선물 시장이 급락을 했다. 이에 따라서 오일 쇼크에 대한 또 변동성이 있을 전망이고 세 번째는 뭐 금요일날 애플사라든지 알파벳사의 실적 발표 또한도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김정은의 이제 북한 최고위원장인 김정은이 지금 현재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에 가 있는지, 지금 현재 살아 있는지,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어떠한 정보도 없는 이 순간에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선 긴장을 놓칠 수가 없다. 왜냐면 우리 한반도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한반도 특성상은 있기 때문에 지정학 리스크가 또다시 발생되면 저번 주에도 보셨다시피 아예 I자로 하락을 해버렸어요. 거의 주가 지수가 확 2%대까지 확 빠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긴장을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상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저희 독자님들과 저희 고객님들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방송 좀 빠르고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1922pt, 코스닥은 646pt에서 거의 1%에서 2%대까지 상승을 마감을 했다. 이는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연기금 등 할 것 없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중에 상승을 마감을 했지만 이 또한도
좋아할 게 아니라 불안한 수급에 불과하다. 뭐 호재는 아직까진 있어요. 호재가 있는 게 5월 15일 날로 뉴욕 주지사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뉴욕의 주지사 쿠오모 주지사인가요? 쿠오모 주지사인가요? 아무튼 쿠오모 주지사가 5월 15일 날 경제 정상화를 단계별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서 빠르게 경제가 정상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등에 따라서 반등폭이 시현될 전망이지만, 제가 요번 주는 예상 시나리오를 바꾼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치료제라든지 백신에 대한 그러한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 재료들이 소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뉴욕이 됐든 텍사스가 됐든 여러 가지 지금 주에서 경제 정상화를 시작을 하지만 치료제랑 백신이 없이 정상화를 시행을 했다가 또다시 2차 피해죠. 코비드 19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을 한다라면 이는 더 큰 피해를 일굴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뭐 경제가 정상화가 되니까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있겠지만 그게 완벽한 V자 반등을 시현할 수 있는 재료로 판단하기에는 이 렘데시비르라든지 클로로킨에 대한 임상 실험이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코비드 19에 대한 2차 피해가 과연 없을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좀 짜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V자 반등이 나온다 한들 우리가 좋아할 수 없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중기와 장기 편선을 빠르게 회복을 했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60일, 제가 말씀드렸던 60일 욕심을 내보면 1950pt까지는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60일 이평선까지는 회복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어떠한 포지션으로 투자를 임해야 되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수급이 단기적인 수급을 통해서 빠르게 지금 반등폭이 이어오는 종목들이 눈에 띄게 보일 겁니다.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지금 시장의 가치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저평가가 돼 있거나 또한 1분기, 2분기 쿼터에 대한 실적의 기대감, 실적주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종목들, 저평가와 실적주들 위주로 순환매 장세라고 하죠. 개별 장세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님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내일 만약에 제가 익절을 하면 한 템포는 쉴 것 같아요. 이 사케다 전법 중에서 30법이라고 하죠. 한번 사고 익절을 하면은 쉬는 것도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이 주식을 계속 하다 보면요, 이걸 계속 사고 파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진짜 헤비트로 작동을 해요. 헤빗, 습관으로 작동이 되는데, 우리가 매매는 습관이 돼서는 안 돼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습관이 돼버려서 손실 보는 것도 이젠 당연시 여겨지고, 이게 뭐 손절 나는 것도 당연시 여겨지고, 이게 계속해서 그냥 안 좋은 습관들이 반복이 된다면 차라리 투자를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방향성이 보이고 개별 종목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인 공부가 마쳤을 때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이 종목을 10일을 스윙을 치겠다. 그래서 10일 동안에는 지금 현재 추세에서 핸들링 없이 현재 추세를 유지를 해서 상향에 대한 포지션이 유지만 된다라면 나는 이거 11 라인을 잡고 계속해서 홀딩해서 갈 거다. 하지만 중간에 시나리오가 변경돼서 손절 라인이 치게 되면은 그때서는 또다시 재매수. 웬만해서는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손절 치면은 바로 다른 종목 갈아타거나 바로 튀어 오르는 종목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남들이 이 종목 많이 산다고 해서 나도 같이 추격 매수해서 수익 좀 벌어야지 해서 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게 바로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있을 종목을 타겟층을 내가 확실하게 종목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일단 스탑을 하시고 한 번 더 숨 크게 들이쉬고 체계적으로 지금 장세가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추후에 뭐 김정은 최고위원장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나오진 않을 건지, 그리고 만약에 오일 쇼크 6월물까지 마이너스로 된다라면 지금 현재 중동에서 경제 성장률이 무너질 거고, 그에 따라서 세일 업계들이라든지 여러 업계들이 타격은 얼마나 클 건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5월 15일 날짜로 경제에 대한 정상화가 들어가는데, 경제 정상화가 들어간다고 해도 만약에 클로로킨이라든지 렘데시브르가 지금 현재 임상이 제대로 승인이 거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또다시 팬데믹 현상이 터진다라면 그거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확실하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축한 상태에서 내가 매수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당장 오늘 뭐 익절했네, 바로 재매수 들어가고 이거 올라가겠네, 이거 차트가 좋네 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 그거는 뭐 투자가 아닌 투기에 불과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PPT로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코비드 19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가 지수라든지 경제에 대한 타격은 이미 선반영이 되었고 신규로 나올 수 있는 이슈는 없습니다. 지금 뭐 렘데시브르라든지 클로로킨에 대한 임상 실험을 기대를 했지만 지금 당장에 뚜렷한 효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빌 게이츠에 대한 말은 좀 신뢰를 해도 돼요. 빌 게이츠에 대한 말은 좀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게, 이 사람이 조금 미래에 대해서, 미래 산업이라든지 미래에 있을 리스크, 위험, 그리고 현재 지금 이 팬데믹 현상을 진짜 몇 년 전부터 예상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따라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백신이 나오려면 빨라야 1년이고 더 늦게 되면 2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장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투자의 포지션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잽잽 치고 빠지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리딩 종목을 현재까지는 뭐 중기적으로 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더 끌고 가지만 웬만해서는 조금 더 빨리 돌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 대한 확실한 노가다라고 하는데, 종목을 진짜 천몇 개 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코스닥, 코스피라든지 그거를 매일같이 살펴봅니다. 저는 매일같이 살펴보고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 투자자님들, 우리 고객님들이 이 내가 만약에 투자의 기간의 텀을 보름을 잡았을 때 이 보름 동안에 내가 목표 수익률을 딱 지정을 하고 그 목표 수익률만큼 도달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부터 그거를 조사하는 게 사실상 노가다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 같은 장세에서 지금 짤막하게 반등이 나올 때 확실하게 반등이 터질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정해서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월물 WTI 이거 제일 중요한데, 텍사스 중류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이게 되게 상대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지금 코덱스 WTI를 운용을 하는데, 지금 원월물로 바꾼 게 지금 뭐 그동안의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되게 감정적으로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다. 그건 충분하게 저도 100%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저번에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또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졌어요. 이게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솔직히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뭐 지금 원유에 대한 그 재고가 빠르면은 몇 개월 안에 지금 가득 차버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소비가 되지 않는다라면 나중에 원유를 진짜 돈 주고 폐기 처분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자꾸 악조건 속으로 만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원월물로 매수가 들어간 거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좋은 흐름으로 좋은 투자에 대한 포지션으로 자산운용국들이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텍사스 증류질이 또다시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이 일어나는데 지금 주가를 살펴보면은 지금 12.81% 마이너스가 났어요. 12.81. 6월물이 11.81%가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는 14불 정도가 되네요. 14불 정도 지금 14불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고 아직 좀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뭐 전쟁 선포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단기적으로 반등한 건 사실이지만 원유에 대한 가치는 아직까지는 이게 확실하게 해결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지금 재고량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이 WTI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5월 15일 날 뉴욕에서 재정상화가 되고 그게 정말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말 잘 실천을 해서 팬데믹 현상이 없이 잘 마무리가 돼서 정상화가 3단계까지 진행이 되면 WTI 원유에 대한 선물은 예상은 7월 달로 지금 회복 기조에 들어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그에 따라서 그때서부터는 차츰차츰 원유가 조금씩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재고량이 너무 많다. 재고량이 많고 그리고 단계별로 시행을 하기까지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폭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거를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방송 마무리로 이제 수요일 날은 1분기 미국에 대한 1분기 실적을 살필 것, 금요일 날은 애플과 그리고 구글과 유튜브를 갖고 있는 알파벳사에 대한 실적 발표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수, 금 변동성을 주의하면서 지금 현재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다시금 상승과 반등에 대한 포지션으로 유지하기까지는 김정은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반도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김정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정말 사실로 드러나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시장 분위기가 추세가 전환이 돼서 하락으로 계속해서 떨어질지 그걸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선반영이 돼서 큰 피해가 없을지를 두 눈으로 보기까지는 아직까지 상승과 반등이 유지될 거다라는 포지션은 좀 긁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반등과 상승을 예측을 하면서 제가 1900pt까지는 어떻게든 시장 예측을 제대로 해왔지만 지금은 이제는 좀 변해서 하락 전환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다. 이는 이 지정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의 여파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 조심하시고요. 열흘 동안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어떠한 이슈가 터질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좀 시장을 같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늘 한 주 동안의 건강 챙기시고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